소스로 만든 닭볶음밥. 생활 지금 42년째입니다. 해녀 생활은 42년째고 제가 어릴 때 여기가 우리 친정 동네예요. 제가 여기서 낳고 여기서 커서 이제 제가 이제 또 시집이랑 간 것은 저짝 동네. 저짝 동네 이제 한 평대라고 하지만은 또 동이 틀려요. 여기는 중동이라고 하고 우리 이제 내가 약간 성교부산 집은 시집으로 갔으니까 서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 요디가 우리 와서 물질했던 곳이에요. 요 바로 요 앞에 물질을 했고 그때는 폭이에요. 폭 이런 그 태학이 아니고 폭으로 만든 태학. 폭으로 만든 태학이고 이제 여기 눈에는 쇠로 된 그 쌍안경처럼 요즘 애들 수영할 때 쓰죠. 그거를 그때는 플라스틱이 아니고 그때는 쇠로 됐어요. 동에는 물질했고 어른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큰 수경이 잘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바다에만 오면 어머니한테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았어요. 바다에만 간다고 해갖고. 해서 저는 그렇게 해서 크다가 중학교를 가도 미역한다 할 때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주로 그때는 이 소라를 저는 못 잡잖아요. 어릴 때니까. 이제 미역으로 생계를 이어갈 때예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서 와서 미역도 건지고 미역도 저물고 이제 했는데 중학교 다닐 때도 제가 학교 가서 명단만 출석만 부르면은 도망쳐 나왔어요. 도망쳐 와서 여기서 또 물질하러 와요. 미역 잡으러. 그거 돈도 얼마 안 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 저 뒷날 가면은 교장실에서 한 30분 뿔려졌어요. 도망쳐 나왔으니까. 또 나오면 또 뒷날도 또 도망쳐 나와. 그러면 운동장을 10바퀴 돌아 내가. 그때는 중고등학교 할 때는 남학생들이 다 저 치마 입고 그때 치마 입을 때니까 내가 혼자만 10바퀴를 도니까 다 쳐다봐. 그렇게 이 바다에만 제가 그 어릴 때부터 그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배웠던 거를 이제 제가 이제 그걸로 저 생활이 터전을 잡고 제가 제3목 일루입니다. 이 바다가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너무 어려워서 처음에 뭐 직장생활도 했지만은 내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살 때도 여기는 가면은 돈이 나오잖아요. 돈이 나오니까 이제 그 자식들도 이제 제가 하면서 공부를 시켰고 이제 또 우리가 반농사잖아요. 반농반이에요. 우리가 여기 사람들은 반농반인데 농사하면 1년 농사지만 바다에 오면은 무조건 돈을 금방금방 나오니까 애들 차비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바다에 들어갈 때는 돈 하나도 안 들고 우리 몸으로 가잖아요. 몸으로 가서 했는데 그때는 잘 길게 살아야 30분이에요. 30분. 여기가 다 그냥 얼어붙어. 옷이 그래서 여기서 나무로 하나 검질로 집으로라도 불 떼서 쪼그려 앉아서 그 불을 뗐어요. 여기도 불턱이고 저기도 불턱이었어. 그때는 여기도 불턱했고 여기도 불턱했고 쪼그려 앉아서 그 몸을 녹이고 옷은 그냥 아까처럼 소중히 입었으니까 소중히 입어서 그냥 널고 이 돌로 엎어지면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돌로 엎어져서 또 몸이 녹으면 또 옷 입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그 우리가 고무옷을 입은 후로는 5시간 못 살아야 7시 잘 살면 7시간까지 살아요. 지금은 아침에 9시 들면은 한 5시 되나 점심 안 먹고 그렇게 그 긴 시간을 하지만 그 옛날에는 할머니들도 1시간을 못 견뎌요. 왜 못 견디냐면 너무 추우니까. 추워서 못해. 그래서 바다에 물건들은 많았지. 많아도 채취를 다 못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하고 그때 60년대 시대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50년대 세대딸이 애기도 9살에 6살이에요. 그래서 걔가 이제 또 이제 내 대를 잇고 우리 친정어머니가 지금 살아있어요. 저희는 지금 3대째 해녀거든요. 이제 90 하나니까 할 70 좀 넘을 때까지 물질했고 이제는 물질을 설려갖고 이제 안 하고 이제 지금 이제 살아있지만 옛날에 해녀이기 때문에 내가 해녀이고 우리 딸이 해녀니까 3대째 해녀가 되는 거죠 지금에서. 그래서 우리 딸이 3대째 해녀라고 해서 대통령님께서 초청을 받아서 청와대까지 갔다 왔습니다. 네. 우리 이 해녀라는 것이 참 힘듭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쉬울 것 같아도 우리가 숨을 참으면서 언제 어떻게 되려는지 몰라요. 간단한 것 같아도 목숨 걸고 하는 일이라 좀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안 시키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해녀들이 고령화가 되니까 해녀들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지금 우리 재작년만 해도 해녀가 이제 4,300명 됐는데 지금 한 3,000명밖에 안 돼요. 그만이 해녀들이 고령화가 되고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물질을 안 해요. 이제 요즘은 이제 또 살기가 좋으니까 옛날에는 너무 힘들어서 물질을 했고 지금은 또 살기가 좋잖아요. 세상이 좋았으니까 구태여 나이 먹으면서 내가 가서 물질해서 뭐하리 이제는 내 노후도 이제 편안히 산다 해갖고 한 70, 5, 그런 사람들은 또 하는 사람도 있지만 80대 되면 거의가 없고 지금 우리 이 말에도 한 80, 난 사람이 한 5사람이나 있을까? 거의 이제는 물질을 안 하는 거고 또 몸이 아파서 또 못하고 그렇게 이제 지금 하고 제가 중간 해녀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나이 66세인데 우리 또래 나이가 제일 많아요. 지금 60에서 70이 지금 제일 많고 그 다음에 50대가 좀 얼마 없어요. 40대도 저 없고 30대는 우리 딸 하나뿐이에요. 지금 이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해녀들이 이제 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녀의 맥이 끊어질 판이에요. 유네스코가 되면 뭐합니까? 해녀가 없으면 유네스코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누군가 대를 이어줘야 돼. 그래서 저는 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 딸을 물질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도에 해입을에 가도 저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겁니다. 맥을 이으려면 계속 젊은 해녀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도에서는 젊은 해녀들을 이제 어느 말에서 하겠다면 어촌에서 문을 열어갖고 해녀를 시켜라. 그래서 해녀를 시키면은 도에서 고무도 주고 50만 원 보조도 해주겠다. 지금 나이 어린 사람들을 만약에 해녀로 들어오면은 월 30만 원씩, 월 30만 3년 동안 해줍니다. 이제는 예. 그렇게 이제는 많이 발전했어요. 또 해녀가 없어가니까 해녀를 시키려고 도에서도 지금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잘 하려고 안 해요. 지금 구태 이렇게 뭐 목숨 걸면서 해서 뭐리 뭐 그냥 편안히 살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생활이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누가 이제 또 우리 이 어머니들이 며느리한테는 건네지 못하지. 근데 딸한테는 건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딸들도 여기 안 살아. 다 그냥 도시로 나가서 살고. 그래서 뭐 저는 도시 나간 딸을 불러드렸지만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이제 없어서 지금 이제 정말 이제 이거 큰일이죠. 이제 지금 이제 젊은 해녀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도에서 해녀로 이제 들어오면은 도에서 고무 또 해준다. 월 30만 원씩 정착금도 준다. 하지만 누가 그렇게 하질 않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우리 어촌계 사무실에서 제가 해녀 원장을 했어요. 지금 한 20명을 졸업시켰습니다. 20명 졸업시킨 데서 이제 지금 3사람만 물질하고 안 해. 또 물질을 안 해요. 안 해. 또 그 취미생활로 하려고 하지. 제가 그거를 내가 그 삶의 터전으로 생각해서 그걸 생각을 안 해. 그럼 예를 들어서 해녀학교가 저기 있잖아요. 해녀학교가 졸업을 해도 그 사람들 여기 정착을 안 해요. 배우면 그냥 다 떠나. 자기네 고향으로 다 떠나버려. 도에서는 3억이라는 비용을 들이면서 해녀학교에 지원금을 주지만은 그 사람들이 정작에 여기서 해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없어요. 없어. 몇 사람이 100명을 시키면 한 4, 5명 그렇게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것도 우리가 비상 걸린 거죠. 지금 이제 돈은 돈대로 들어가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냥 다 자기 고향으로 다 가요. 거의 해녀학교는 육지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토백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육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자기 고향으로 떠나요. 가서 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그냥 예를 들어 취미생활을 배운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살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 젊은 해녀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취미생활을 하지. 이래서 그 구태여 하면 처음에는 돈을 못 벌잖아요. 해봐야 한 2, 3만 원? 2, 3만 원 버는 걸로 게임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물 지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0만 원 버는데 자기는 가야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 해봐야 2, 3만 원 버니까 남의 밭에 가면 7만 원 일당이 나오잖아요. 7만 원 일당 그 돈만 생각하지. 그리고 그 3만 원 받으려고 애가 쓰게 하려고 안 해.
또 겁나서 또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해녀들이 점점 없어져 갖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이 유네스코가 되어도 이제 몇십 년이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10년 후에는 해녀들이 점점 없어질 걸로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걱정은 걱정입니다. 저도 이제 그 한 사람이지만은 우리 해녀들이 이제 그 해녀병이 있습니다. 잠수병이라는 것이. 저도 이 구막이 저도 욕심이 생겨서 올라오다가 소라를 보니까 해녀들이 좀 욕심이 선의적인 욕심입니다. 욕심이 없으면 돈을 못 봅니다. 가서 게으르면 절대 돈을 못 벌어요. 물에 들어가서 욕심이 있어야 물질을 하지 남을 그 버는 악행이 아니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 욕심이 있어야 돼요. 남한테 해치지 않는 욕심. 그렇게 해서 그 물건을 잡아내야 되는 거지 조금 힘들다고 해서 그냥 하면 돈 안 됩니다. 절대.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그 물속에 있는 소라를 하나 더 건져오려고 해다가 이 길을 때려맞아 잠수병에 걸렸어요. 한 달 저도 한 1년 동안 물질을 못하고 저가도 수심 이제 한 4, 5m 밖에 못 들어갑니다. 얘가 구막이 터져갖고. 예, 그것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해오던 길이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항상 이 길을 조심하면서 살긴 하고 그렇지만 우리 해녀들은 약을 먹습니다. 내가 먹는 것도 약을 한 3가지 먹어요. 제가 물질하려고 하면은 내선이란 것이 우리 해녀들이 먹는 내선. 또 이 소염제가 있어요. 깊은 데 들어갈 때 만약에 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영할 때도 구막이 띵할 때 있잖아요. 높은 산에 오를 때도 비행기 타도 구막이 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압력을 주지 말기 위해서 소염제라는 것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멀미약도 먹어야 되고 우리가 이 바다에 들어가면은 약을 먹기 때문에 잠수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해녀들이 너무 고생한다 해갖고 도에서는 우리 웬만한 병원에 가는 것은 공짜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이제 물리치료나 감기 주사나 침 맞는 것도 다 공짜예요. 또 그리고 또 우리 해녀들한테 1년에 한 번 부모 38만 원짜리 주고 참 이제 많이 좋아졌죠. 예, 그래도 누가 또 막 흘러고들 안 해. 그런데 요즘은 또 가짜 해녀들이 또 생기려고 해. 내가 해녀증을 만들어서 병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어촌에서가 이제 그 받아들이진 않죠. 예를 들어서 직접 여기서 2년 동안 여기 살면서 2년 동안 여기서 해녀 바다에 우리하고 같이 들어가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촌에 가입을 시켜. 좀 까다로운 편이지 무조건 어촌에 가입을 시키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해녀를 하겠습니다 해서 여기 들어오면은 해녀 생활 그 비교원이라는 것이 연습하는 기간이 있어요. 2년 동안. 그렇게 어촌계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타지에서 살아도 여기가 주지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또 그것이 조금 어렵긴 해요. 지금 그 타의 사람들이 와서 여기 정착하려면 좀 그런 것이 있어서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여기 사람만으로는 또 힘들고 타에서 와서 이렇게 살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우리 해녀의 맥을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저희 입장은 참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몇 년이나 갈련지 몇십 년이 갈련지 지금 이제 이것이 참 이제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딸들은 시키지만은 이제 또 젊은 사람들이 또 나오려고 또 하지도 않고 해서 이제 참 걱정은 걱정이죠. 이제 다른 어머니들은 자기가 고생을 했으니까 안 시키려고 해요. 솔직히 말해서 안 시키려고 하고 또 시어머니가 또 며느리는 안 시키잖아요. 또 친정어머니가 또 하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했는데 딸을 또 물질시키랴 뭐 편안히 사는 딸 그냥 놔두지 그렇게 해서도 안 해주고 본인이 아니면 안 해요. 본인이 하겠다는 의욕이 있어야 해녀가 되지 이욕이 없으면 해녀가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시켜서 하진 않거든요. 자기가 하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하는 거지. 뭐 저희 생활이 참 해녀 생활에도 참 고달픈 해녀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딸만 5에서 그 애들을 다 하다못해 전문학교까지 저 물질내면서 다 키웠습니다. 그리고 뭐 저 식당 헌지는 제가 구자읍 해녀회장을 지금 제가 12년 동안 제가 했습니다. 12년 지금 아직도 벗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9개 마을에 제가 회장입니다. 이 9개 어촌계 회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했지만은 이제 그 해녀 축제라는 것이 2년에 한 번 있습니다. 우리가 해녀 축제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거기서 향토 음식점을 관광객 위주로 해서 팔아라 도에서 해갖고
소라죽하고 성게국수, 소라구이, 또 소라 오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장사를 해요. 그런 도에 그 돈은 비싸게 받지 말아라 해갖고 6,000원 선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도에서 보조를 해주고 이제 관광객 위주로 홍보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홍보해갖고 제가 한 6년, 7년째 제가 나도 이제는 이제 집에서 홍보하는 입장에서 이제 장사를 해보자. 그래서 저 성게국수 한 지가 한 지금 5년째입니다. 처음에 8,000원대가 지금도 8,000원대입니다. 성게값은 무장 오르죠. 지금 개성이 비싼. 처음에는 성게가 6만 원 할 때 시작한 것이 이제 9만 원 갑니다. 그래도 더 올릴 수가 없어요. 저는 멸치를 사용 안 해요. 성게 자체에서 우러난 물로 육수를 그대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이 뭐 하지만은 저희 집이니까 집세 안 주는 거로 그냥 그대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제주도 향토음식점을 이제 그 허자해서 제가 해녀들 잡은 걸로 직접 문어도 해녀 잡은 거 이제 또 해녀들 잡은 거 홍보식으로 제가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3개월 만에 좀 맛집이 됐습니다. 터졌어. 그래서 방송도 한 8번이나 저도 많이 했어요. 지금 됐고 뭐 지금은 뭐 이제 그나마 이제 뭐 그래도 돈은 벌지 못해요. 제가 물가가 너무 비싸서 집이니까 누가 좀 머지 않은 거니까 그냥 해가는 거지 뭐 돈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어떻게 올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합니다. 이대봉에서 박수 한번 쳐주자.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일본, 중국 이제 그 한국 해갖고 올레길 3년 전에도 올레길 있어요. 예, 세계적인 올레길이라고 그러고 그 우리 집 바로 앞에 그 모래바닥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또 한 30분간 설명회를 가져서 쓰고 사람들한테 그러면 중국 사람은 중국어로, 일본 사람은 일본어로 해갖고 그 사람을 통역을 해주면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때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제일 궁금한 것이 봄무술 입으면은 어떻게 가서 소변하고 우리가 소변이잖아요. 소변하고 똥을 쌀 수가 있느냐? 웃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궁금한 것이 그거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입고 그대로 또 이제 연철 차고 또 물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궁금하대 그 사람들이. 예. 우리 사람들은 아직 몰라 그런 자체를. 왜냐하면은 5시간, 6시간 사니까 오줌도 모르고 또 설사 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모르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설사 많은데 배가 설사가 나오는데 거기서 쉬우는 시간이 한 3, 40분 걸릴 건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바다에서 싸야 돼. 그렇다고 일일이 소변은 옷 벗으면서 안 싸. 추우니까. 그냥 옷에 그냥 싸. 그냥 몸에 싸요. 그냥 물 속에서 그냥 놀아. 얘들이. 소변은 몸에 좋은 거니까 그냥. 솔직히 예. 제가 성게할 때 5kg 할 때도 있어요. 5kg는 요즘 금년에 성게에서 한 1,000만 원 벌었지만은 제가 40만 원 하루 저 돈이 40만 원이에요. 제가 우리 딸은 한 25만 원이고 25만 원 우리 딸하고 저하고 합치면은 한 5, 60만 원 간단하게 봅니다. 우리는 딸하고 같이 해서 우리 딸은 12시만 되면 땡하고 시계 차고 들어가서 빨리 와야 돼. 빨리 오면은 이제 그 장사를 해야 되니까 같이 해야 되니까 두 사람은 장사 못합니다. 세 사람이 있어야 장사하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뒤에서 남아서 이제 딸 거 하고 뭐고 이제 두 사람 빌어서 까요. 성게를 까. 그러면 성게 한 5kg, 딸 한 3kg 하면 한 8kg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 5만 원 정도 돼요. 돈이. 딸 것까지 합치면. 그 정도 수입은 됩니다. 그 우무가사리 할 때는 하루 한 보통 50만 원 정도 되고요. 우무가사리는 또 하루에 50만 원 정도. 그렇게 수익이 벌면하게 바다에서 나오는 거 한 2천만 원 정도 우리가 수익 올리는 것이 그렇게 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습니다. 벌기가 힘들었어요. 돈 1,000원, 몇백 원입니다. 미역이 물건이 참 많아요. 근데 소라가 몇백 원이에요. 키로에 500원 정도. 지금은 소라가 키로 5,000원이거든요. 그때는 500원. 그 돈가치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10kg를 해오느냐 요즘 1kg 값이냐 맘먹어요.
어릴 때 예. 들어갔을 때 바닷속에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벌금이 아니고 내가 말했잖아요. 정착을 여기서 한 2년간 정착을 하고 어디서 집을 빌려서 정착을 어느 말에 정착을 하고 이제 그 어촌계에 제가 이 해녀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어촌계 회장한테 나 해녀 회장한테 제가 해녀 회장이다. 해녀 회장한테 예를 들어 우리 마을에 왔다. 우리 마을에 이제 집을 빌려서 왔다. 그러면 우리한테라도 얘기하면 제가 여기서 살면서 해녀 생활 하겠습니다 하면 제가 이제 그러면 오케이 하잖아요. 그러면 회장님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이 정말로 해녀 생활을 하겠다 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러면 도에 연락을 합니다. 예, 도에 연락을 하면은 이제 그 120만 원은 돈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걸.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하겠다면 우리 해녀들이 도와줍니다. 그 우리가 또 제가 이제 우리 그 하나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거 소라 보이니까 이거 가져와. 내가 물지를 못해요. 내가 물지를 못하고 요 작은 데라도 소라가 있으. 저 소라 있으니까 가져와서 보고 처음부터 시킬 때는 고말부터 시키고 땅속에 못하니까 너무 이렇게 그냥 사서 이만하면서 머리만 하는 거, 숨쉬는 거, 그 자체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이 공포증을 없애기 위해서 공포증 있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그만이만 들어가면 공포증이 무서워하잖아요. 그만은 이거부터 시작을 해줘야 돼요. 물 공포증을 없애기 위해서. 해녀학교에 등록을 해도 그렇게 배워주지만은 해녀학교 등록해도 처음부터 그렇게 안 배워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는 그렇게 배워줬는데 이제 그 차츰차츰 하는 걸로 배워서 얼마 한 열흘이면 유수해요. 애들이 그럴 줄 알아요. 제가 직접 가르쳐줄 때는 열흘이면 돼요. 저는 잡아요. 그러면 이제 좋게요. 그말 잡을 줄만 알면 소라도 잡고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소라 잡는데 데리고 가서 소라를 못 찾잖아요. 소라 보이는 데서 약한데 수심 약한데 일단 또 다음에는 가져와. 네. 그 다음에 제주시 수협 한여런 회장. 여름? 계절 한여런. 어민 회장이야, 맞아. 어민 회장도 괜찮아. 어빈? 회장.